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 하루 만에 1800선을 다시 찾았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시드금리 담합 의혹 불똥이 은행권으로 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은행주, 금융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게는 4%까지 급등한 것이 지수 상승의 원인이 됐는데요. 그간 주식 팔기에 여념이 없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순매수한 것이 오늘 장 특징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다시 급등해 1820선까지는 올라왔지만 그간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 센 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사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NHN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마노타이징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NHN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5,860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0.8% 소폭 감소한 1,6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마이너스 0.8%,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인건비 및 수수료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검색 시장 지배력 유지와 SNS 라인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6월 모바일 검색 쿼리 점유율은 67.7%로 2위인 다음과 3위인 구글에 비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C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검색 광고 중심으로 광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NHN의 모바일 광고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바일 광고주 신규 유입이 적고 상당 부분은 PC 기반 온라인 광고주와 겹치고 있지만 모바일 트래픽과 콘텐츠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모바일 광고 시장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라인은 4,50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수를 확보한 상태로 2천만 명 수준의 일본과 대만, 태국, 홍콩 등 아시아 5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티커샵 오픈에 이어 기업 광고의 시작, 7월에 게임빌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게임과 검색,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동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마너타이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모바일 플랫폼 가치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신증권에서는 NHN의 목표 주가 30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롯데칠성입니다. 주류 부분 부진을 압도하는 음료 호조세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롯데칠성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와 3.6% 증가한 6,067억 원, 64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최근 소비 경기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음료 제품 수요는 견고하며 롯데칠성의 음료 부문도 핫식스와 칸타타 등 신제품 효과가 발휘되며 10% 수준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류 부분은 우려대로 위스키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면서 4% 정도의 부진한 외형 성장률이 예상되며 성수기 공격적인 음료 마케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성장률은 매출액 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입니다.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음료와 주류 제품 가격 인상은 가정하지 않았으며 최근 정부의 음식료품 가격 간섭 기조로 판단컨대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와 신제품 효과 지속으로 22%의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롯데칠성의 주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져올 잠재적 재무 효율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류 포트폴리오 다변화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M&A를 통한 맥주 사업 진출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주류 사업 확장의 특성상 롯데칠성의 순자산의 50%에 육박하는 유효 부동산 및 매도 가능 증권 중 일부에 대한 유동화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신규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성장성 확보는
무수익 자산의 합리화로 이어져 자산 효율성 제고라는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칠성의 주가는 최근 3개월 동안 코스피를 16.1% 아웃퍼폼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장기 ROE 상승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가에 미반영되었다는 판단에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롯데칠성의 목표 주가 180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화증권에서 발간한 고려아연입니다. 상품 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안정성이 유지될 전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고려아연의 2012년 2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1조 3,012억 원, 영업이익 2,54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상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직전 추정치인 2,224억 원 대비 증가하는 이유는 2011년 4분기에 생산했던 금이 재고를 약 500kg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평균은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1.1달러로 1분기 대비 2% 하락에 그쳤고 인듐과 황산 등 부산물의 이익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주요 상품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 대비 이익 증가폭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상품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3분기는 약 3주의 유지보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판매량이 감소하지만 9월에는 퓨머 6호기가 완공되면 4분기부터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은의 주요 수요처인 태양광 산업의 위축으로 실수요 부진이 예상되지만 금은 가격 비율이 58배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급락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5월 이후 상품 가격의 하락의 영향이 3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더라도 부산물 이익 증가와 신규의 표목 가동 등으로 분기 실적의 변동성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품 가격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듐과 황산, 희유 금속 등 부산물의 이익 기여도 상승으로 주요 상품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실적 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고려아연의 목표 주가 43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NHN, 롯데칠성, 또 고려아연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죠. 013-3366-0110번. 문자 보내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카드요. 삼성카드요.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42,300원에 한 30%에. 42,300원에 30%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게 한 몇 달 됐습니다, 그게. 예. 그때 신문에 한번 나오고 나서 쭉 내려와서 한번 샀거든요. 예. 예, 신문에 에버랜드 주식 팔고 나서 소문 나고 이렇게 쭉 내려왔길래 샀는데요. 작년도에 사셨어요? 예. 한 몇 개월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33,400원이 오늘 종가군요. 예, 오늘 보합으로 그냥 내려오네요, 보니까. 예, 좀 예, 오래 예. 들고 계셨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생을 하고 예.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한 10,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예, 어떤 점이 예. 좀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가랑가 안 올라가랑가. 매수한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가 가장 아, 예, 궁금하시겠지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그냥 묻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럴 생각이시고요. 지금 예. 삼성카드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현금 비중은 얼마나 들고 있으세요? 현금 비중은 없죠. 거의 다 이것저것 사놨죠.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지금 다른 것도 손실이 많습니다, 지금. 아, 예. 기아차도 있고요. XTX 조선도 엄청 실이 빠졌어요, 지금. 예. 시청자님, 예. 오늘은 저희가 삼성카드를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게요.
예, 예, 예. 다른 종목들은 또 다시 문의하시면 그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삼성, 감사합니다. 예, 삼성카드는 유창희 팀장님께서 봐주실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네, 많이 빠졌죠. 최근에 뭐 주가도 빠진 부분도 있고, 뭐 시장 종목도 빠진 부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작년부터 계속 수수료율에 대한 제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42,000원대 많이 매수를 하셨다라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으세요. 연초에 하셨다 그래도 한 6개월, 반년이 넘으셨고, 지금 작년에 한 7, 8월 달, 한 8, 9월 달에 저점대에서 매수하셨다 그래도 1년 가까이 됐는데, 일단 지금 당장 여기서 43,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뭐 내일 모레 한 달 만에, 2달 만에 올라오기보다는 좀 길게, 최소한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거쳐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역시 한 4개월에서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4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 1년 가까이는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수료 개편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것만큼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과연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지, 실적에 얼마 영향이 미치는지가 앞으로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서부터 이제 확인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게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든 아니면 조금 더 옆으로 행보를 하든 하는 모습을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길게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삼성카드가 내일 당장 없어질 회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 전체 카드사 수익 중에서 뭐 신한카드 다음으로 수익률이 제일 높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카드 그 사용 실적, 그러니까 카드 사용률이 60% 넘었다 그러죠. 갈수록 카드 사용은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길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최근에 보시는 저가 매트가 생기면서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 보고요. 다만 이제 현금이 좀 더 있으시다라면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만약에 뭐 3만 원이 깨지든가 혹은 뭐 3만 원 초반까지 왔을 때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금이 없다 그러시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엔 회사를 보고 좀 길게 보면서 시간 싸움을 하시면은 언젠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조금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삼성카드부터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예,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전화로 문의를 주셨고요. CJ 시푸드입니다. 2,500원에 20%를 들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또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7288님께서 물어보셨군요. 이열 팀장님. 네, 예. 최근에 음식료주들이 좀 힘든 흐름이죠. 최근에 CJ제일제당을 필두로 해서 좀 많이 밀렸는데 역시 곡물가 상승이 많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곡물가나 원재료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약한데 CJ 시푸드는 물론 이제 곡물 관련주는 아니지만 수산업 쪽에 그 사업을 영위하는 예전에 삼어묵으로 또 유명했던 업체를 인수하면서 CJ 시푸드를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익이 좀 약합니다. 이익 수준 자체가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이익이 좀 약한 그런 측면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실적이 못 올라오는 것이 아마 약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음식료도 전체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사실 모멘텀을 쉽사리 지금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뭔가 이제 이익이 좋아진다든가 또는 수산업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CJ 시푸드의 흐름을 보면 2,000원 초반 정도에서는 좀 저점을 형성해 줬거든요. 그동안에 한 3년간 정도, 2년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00원 이하로는 잘 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2,200원 정도로 손저가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는 그런 흐름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처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 엔진 볼게요. 두산 엔진은 문자로 들어왔고요. 8209님께서
과연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연말까지 들고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신 가격을 14,800원 적으셨고요. 비중이 100%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또 들고 계시네요. 네, 14,800원이신데 100% 거의 몰빵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 엔진 같은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두산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정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혹은 화력 발전소가 더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해외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수요가 추가적으로 매출이 강하게 급격히 늘어나느냐, 이 기대감은 조금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엔진 관련해서 선박 엔진도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선박 관련해서 이제 중공업이죠. 조선 관련 업종이 약간 유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그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두산 엔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투자도 역시 좀 생각보다 좀 더딜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주가가 연초에도 많이 올랐었지만 그때도 오르는 척 하다가 결국엔 빠지고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주가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반등의 미미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자회사 관련해서 이제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두산그룹 내에서의 그런 자회사의 부담감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할 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없이 100%의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물론 14,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다고 봐요. 시장만 좋고 다시 경제 좋다라면 올라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14,000원까지 올라온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아까 삼성카드하고 좀 다른 입장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직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에요. 보신다라면 두산 엔진의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약간 계단식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빠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결국은 다시 빠지고, 또 횡보하다가 이번에도 올라왔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빠지고 옆으로 한 3개월, 2달 정도 기다가 결국엔 좀 밀리고 나서 지금 한 2달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도 결국에는 1800을 지키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만약에 1800을 안 좋게 말씀드려서 강하게 깨게 되면 이 종목 역시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최소한 8,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좀 하자.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를 손절가, 한 10,000원은 좀 그렇고 한 9,7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9,7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일단 8,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거기서 뭐 전량 손절하기 좀 힘드시다면은 최소한 비중 30에서 50% 자르시고 나서 다시 뭐 8,000원까지 혹은 8,000에 무너졌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신다면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그런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급격히 반등을 줘가지고 뭐 2,000포인트나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종목 역시 다시 13,000원대까지 올라오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좋게 움직인다라면 11,500원 혹은 12,000원 근처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죠. 최근에 고점대 형성했던 11,00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11,000원이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여기서 일단 좀 비중도 한 30% 정도 줄이시는 게 좋고요. 11,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11,500원이나 12,000원까지 바라보시되 그 이상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거기 가서는 다시 한번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를 봐서 이 손절을 좀 짚고 나서 다시 재매수 관점을 봐야 될지는 그때 봐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11,000원 돌파하면은 11,500원까지 올라가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진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실이 굉장히 크셔서 좀 자세히 상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산 엔진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24,100원에요. 예, 50%요. 24,100원에 50%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셔서 화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시죠? 예.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SK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지금 한 15% 정도 다운이 됐는데요. 예, 디램 가격도 뭐 하반기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기다리면 매수가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건지. 예, 우리 시청자님 50%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한 번에 들어가신 물량이 50%세요? 예, 예. 예,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현금이 한 20% 있습니다. 20% 정도요? 예, 지금 SK 하이닉스를 이우열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혹시나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함께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그 시간적인 여유는 뭐, 그 매수가까지만 간다면은, 예. 뭐 9월이고 10월이고 뭐 연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SK하이닉스를 물리셨는데 대체적으로 참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일반 투자자분도 SK하이닉스는 많이 투자하는 그런 종류의 기업인데 좀 아쉬운 것은 하락 리듬에 사신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과거에 3만 원까지 넘어갔었으니까 24,000원이면 좀 싸지 않나 해서 또 하반기 전망이 좋아서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그 하이닉스는 전체 추세적으로 보면요, 이 월봉이나든가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 좀 추세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좀 큰 리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세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거의 한 4개월 이상 움직입니다. 하락할 때도 4개월 이상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도 그 이상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하락 리듬에 좀 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매수가 되셔서 좀 고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부진한 이유는 말이죠, 지금 메모리 칩 가격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PC 수요나 이런 게 성장이 좀 돼야 되는데 예상보다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분기는 일단 적자였죠. 그다음 2분기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는 되지만 예상만큼 그렇게 순이익이, 보통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은 넘게 나야 되거든요. 순이익이 한 1조 원은 넘게 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예상이 아직 못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애플의 의존도가 많아요. SK하이닉스는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폰 5 같은 경우가 좀 선적 지원이나 물량 축소 이런 가능성이 좀 시장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저점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말이죠, 2만 원 선 지지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과거의 저점이 15,000원까지도 좀 내려갔었는데 2만 원 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 2만 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 좀 물량을 줄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 2만 3,4,000원 수준에서 일단 매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와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전문가님들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라고 늘 고마운데 이렇게 마음 표시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휠라코리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73,70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요. 6547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창희 팀장께서 봐주십니다. 네, 한 5% 정도 빠졌어요. 73,000원 매수 시점은 뭐 순간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봅니다. 다만 시장이 좀 한 번 더 늘리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매출은 증가가 되고 있거나 혹은 작년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약간 재고 물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신제품보다는 재고 판매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의류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스포츠 브랜드는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워킹화라든지 러닝화 같은 게 신규 제품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많이 좋아지고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가 됐다 보니까 신규 제품, 그러니까 유행 타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정체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주가 흐름은 좀 나쁠 것 같아요.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아직 완벽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지만,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74,000원, 75,000원이 장기간 지지가 되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오늘 무너졌기,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초에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리 돌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략은 일단 지금 67,000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일주일 동안 중요한데요. 다시 올라와서 75,000원을 돌파가 되거나 75,000원이 안착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72,000원이나 73,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죠. 72,500원, 72,2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그동안 지지가 됐던 자리를 저항으로 막고 시장이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한 72,000원대에서 73,000원대 올라온다면 일단은 본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69,000원 잡아드릴게요. 69,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금 신저점을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손절가를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015님께서 대원미디어 문의하셨네요. 대원미디어를 9,626원에 사셨고 20% 들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문의가 왔는데요.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대원미디어는 제가 여러 번 아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예상이 됐는데 그때 얘기 이후로 크게 별다른 주가 흐름이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았어요. 다행히 한 6,500원 정도로 저점으로 해서 바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컨텐츠 업체거든요. 컨텐츠 업체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왕구 또 그런 그 캐릭터 라이센싱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짱구를 못 말려라든가 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캐릭터 상품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과거에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올랐었어요. 주봉으로 보면 12,000원 선까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물량이 좀 빠진 상태인데 일단은 뭐 저점은 잡았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흐름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8,000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상으로. 그걸 잘 보시고 최종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C요? SKC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47,100원에 예. 30%요. 47,100원에 30%요? 네. 예, 금년도 매수하셨어요? 네, 2월 말에요. 2월 말이요?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올 연말까지 여유가 있어서 시간상으로요. 예, 기다리려고 하는데 예, 제가 매수한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날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화학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화학주이면서도 뭐 별로 요즘 화학주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큰 재미 어우,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도중에 전화가 끊기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과 비중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SKC를 보내주셨고 47,1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요. 또 연말까지 여유 있으시다고 하셨죠?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이창희 팀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화학주죠. 화학주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필름, 그러니까 LCD 필름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 관련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 전통 화학적인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 태양광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태양광이 뭐 작년 이 시간대, 작년 여름 정도죠. 작년 여름이나 봄까지만 해도 한 9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20불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 4토막, 3토막 정도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같이 떨어지게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 하나 SKC가 그러니까 작년 초하고 작년 초까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광 관련해서 자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계속 증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태양광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자회사 실적이 안 좋고 혹은 자회사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학주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화학하고 좀 다르게 태양광 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합니다. 또 하나 LCD 필름 관련해서도 LCD 산업이 지금 회복을 아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만도 못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계속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샌드위치 양쪽에 다 끼어 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LCD 산업도 역시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조금씩 호전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죠. 그렇다면 역시 SKC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자회사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이 종목은 빠진 건 없어요. 약간 옆으로 기면서 나름대로는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한 4월달,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47,000원 정도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좋다라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온다면 충분하게 47,000원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5만원까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6,500원에서 4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뭐 그렇게 해봤자 지금 가격대에서 5%만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만약에 시장이 좋지 못해서 무너진다라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3개월 가까이 41,000원에서 44,000원 사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약간 지루한 면이 있는데 만약에 41,000원이 41,000원 정도가 강하게 이탈한다라면은 다시금 37,000원이나 39,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41,000원 정도를 순간적 리스크 관리 가격대 놓고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비중 한 반 정도 줄여놓고 다시 저점 재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일단 최근에 고점대죠. 45,000원대가 일단 걸릴 거예요. 다만 이 자리가 돌파되면 47,000원이나 혹은 4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고요. 일단 46,000원, 45,000원 돌파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7469님께서 보내주신 S맥 보겠습니다. 11,5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시네요. 풀어드릴게요. 네, S맥은 그 터치 패널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리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좀 많이 하향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휴대폰 또 입력 모듈 같은 경우도 또 생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견조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매물에 좀 많이 밀려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역시 10,000원 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선까지만 밀리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흐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7646님께서 NC소프트 문의를 하셨는데 사신 가격이 21만 3,600원이고요. 비중이 30%십니다. 기관이 왜 계속 매도를 할지 중국에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또 NC소프트를 사고 싶다고 3056님께서 문의하시면서 저점이 어딜지를 물어보셨거든요. 두 분 함께 좀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뭐 기관이 왜 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넥슨이 인수를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주주 물량을 받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말이 많죠. 처음에는 이제 넥슨과의 어떤 합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오너들, 그러니까 기존의 경영진들이죠. 같이 회사를 창립했던 사람들은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주식을 갖다 팔았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최근에 그분들도 주식을 팔고 있죠.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의 그 오너들끼리의 그 경영자들끼리의 약간의 조금 불만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경영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넥센과의 합병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면서 급락세를 최근에 다시 보였습니다. 물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디아블로도 요즘 디아블로가 4위로 떨어지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좀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영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주식을 좀 팔자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여기서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거의 뭐 급격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20만 원이 지켜졌으니까 지금도 지켜지겠지라고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21만 2천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21만 3천 원 정도신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그 가격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22만 원까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요. 22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주가는 조금 더 빠지거나 옆으로 기간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만 원이 안착되는지 보시고요.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자르고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매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닥에 확인되는 위치, 이 앞에서도 보신다면 5월 초에 5월 중순까지 급격히 밀렸다가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바닥을 다져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5월 중순 이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즉 22만 원이 안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신다면 몰라도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아싸리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하락이 1차 하락일 수 있거든요. N자형으로 빠진다면 이게 1차 하락이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진다라면 18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19만 원 초반이나 18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차라리 22만 원이 안착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NC소프트 봤고요. 이번에 우수 AMS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던데요. 917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사신 가격은 1,760원 50%시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이분께서 사신 매수가네요. 네, 우수 AMS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주이긴 한데요. 사실은 테마주의 흐름에 좀 같이 연동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신공항 발의가 되면서 그쪽에 좀 공장이 있거든요. 창원이나. 그래서 예. 그런 관련주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수급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 내부적인 원래 그 자동차 부품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영업이익이 뛰어나거나 그런 회사는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흐름이 될 텐데 최근에 이런 그 테마 흐름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많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 주가의 리듬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조정 시 잘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눌림목 조정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다시 오늘도 외국계 창고 쪽으로 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단기 등락이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2703님께서 보내신 강원랜드 풀어드립니다. 강원랜드를 25,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신데요. 오늘 GKL은 주가가 4% 이상 급등이 나왔던데요. 강원랜드는 어떨까요? 네, 강원랜드는 주가가 좋지 못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외국인 카지노 전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방문의 기대감 혹은 중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감이 좀 발생을 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강원랜드는 외국인보다는 국내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카지노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국내 관련해서 규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조금 조작 사건이 발생했었죠. 몰래카메라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대거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영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VIP, 그러니까 우수 고객들의 대출이 좀 전체적 정체 현상을 띠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돈 있는 분들께서 오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조금 강원랜드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요.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내국인 관련해서도 조금 게임에 대해서 좀 규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 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GKL하고 파라다이스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가까이 한 24,000원 중심으로 기간 조정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위치에서 최근 2년 동안 박스권이거든요. 한 2만 원, 22,000원 정도, 24,000원 정도에서 위로는 한 32,000원, 아래로는 24,000원 계속 박스를 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한 번쯤은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한 23,000원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000원에서 23,000원, 그러니까 23,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은 급하게 올라오진 못할 거예요. 다만 옆으로 조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을 주면서 시험시험 올라온다라면 26,000원에서 27,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23,500원 손절가를 놓으시고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 거기가 올라와서 다시 박스권 상단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 하나님께서 LG상사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39,950원, 비중이 20%십니다.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LG상사는 상당히 우량주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원인은 일단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큰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자원개발주 같은 경우에도 상사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LC상사도 그에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1분기도 안 좋았고 2분기도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역사적인 어떤 지지선이나 지지선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거의 35,000원 수준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단기 어떤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하고 업황 자체가 다시 턴을 하는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유가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한번 4만 원 이상 올라갈 때 아마 추가로 더 사시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지선인 35,000원 선 부근대 가격에서 크게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문의를 주신 분인데요. 무림 PMP 지금 봐드릴게요. 무림 PMP를 5,500원에 30% 들고 계시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손실이 많으시죠? 네, 5,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거의 연초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왔던 부분은 일단은 뭐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지주가 약간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총선도 끝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경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예전보다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급락세로 빠졌어요. 급락세 빠지고 지금도 최근에도 역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관련해서 제지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 종목 역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을 좀 한번 좀 감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혹은 뭐 이번 달 말까지 해서 4,000원이 돌파가 4,000원을 안착을 못한다라면은 일단 자르시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가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박스를 치던 하단이거든요. 지지가 되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돌파가 못한다면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가 안 되면 자르시고요. 자르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오늘 3,74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저점대를 말씀드릴게요. 3,7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면 역시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거나 혹은 좀 바닥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5,500원까지 올라오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신다라면은 4,000원이 안착되는지 확인하시고 4,000원이 안착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하시고 3,700원이 무너진다면 역시 손절을 하고 다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 카프로인데요. 사신 가격이 17,000원이시고 비중이 50%십니다. 향후의 전망 알고 싶다고요.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 카프로는 그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호남석유 흐름 보시면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 워닝 쇼크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주가가 중국 수요 부진이라든가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카프로는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카프로 락탐을 그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수요 부진이나 가격 하락 때문에 카프로 락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시 이것도 월봉상으로 보면 15,000원 선이 굉장히 지지선 가격이긴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고 일단은 업황적으로 일단 턴이 좀 돼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시간 투자가 되신다면 조금 기다려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간적으로 봤을 땐 18,000원의 저항이 좀 예상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금호석유입니다. 128,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하나하나 상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손에 엄청 보고 있다고 봐달라고 하시네요. 네, 128,000원이시면은 뭐 크게 손실이 아니신 예.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금호석유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천연고무 가격도 하락을 하고 합성고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보다 반등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관련된 업종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고 약간 합성고무 관련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이 제한되거나 혹은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석유가 전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기보다는 다른 업종군에 비해서 약간 선방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고 예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13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13만원이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지지가 돌파를 하려다가 저항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지 좀 보시고요.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은 14만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14에서 15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시장이 좋지 못하다면은. 그래서 일단 13만 5천원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가 돌파가 되면 15만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고요. 대신에 11만 8천원? 한 11만 7천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20일선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10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결국엔 1700까지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같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11만 7천원의 지지가를 놓으시고 대응하시고, 위로 올라올 때는 13만 5천원, 13만 7천원 돌파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7890님께서 보내신 코다코 보죠. 2,78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코다코는 그 OEM 방식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진대재 펀드가 좀 그 코다코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자동차 부품주이긴 한데 아직까지 실적면에서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를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신 가격이 정확히 저항선 근처까지 좀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역시 2,800원 선 이상에서 좀 매물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 일단 현재 흐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주가 흐름을 보면 역시 최근의 흐름에서는 3,000원 선 정도가 역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롯데 미도파 볼 텐데요. 14,10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금년도를 길게 놓고 본다면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6549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롯데 미도파는 뭐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약간 롯데백화점, 그러니까 롯데 계열에서 약간 중저가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교외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상표로 달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 회사의 종목은 항상 말씀드린 게 롯데 쇼핑하고의 합병,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한 기대감이 없다라면은 지금 10,000원대, 13,000원대는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뭐 연말까지 해서 얼마를 올라갈 수 있느냐, 시장이 좋다라면은 내수가 다시 활성화된다라면은 한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라면, 혹은 또 약간의 이제 전체적으로 롯데 쇼핑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약간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라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뭐 큰 변함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가를 말씀드릴게요. 12,000원 정도 놓으십시오. 12,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10,0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고요.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올라온다라면 한 14,000원, 15,000원 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약간 박스권을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도 상담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SM+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호열 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N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먼저 보내주셔야 저희가 봐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끝나갈 때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내일은 꼭 방송 4시 시작하니까 그때 맞춰서 문의를 해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